결국 이제 공주가 시장에서 도자기를 팔아라. 이게 뭐냐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시장이라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집단의 어떤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개인적인 측면으로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집단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차원으로 머물게 되면 이기적인 측면, 자기적인 측면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집단의 차원에서는 어떤 면이 없어져요? 또 개인적인 측면이 없어져요. 그래서 집단과 개인을 잘 조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거지의 집안에서 채웠어요. 그쵸? 집안일이라든가 못하지만 옷을 짠다든가 도자기 이제 뭐지 바구니를 짠다든가 옷감을 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했어요. 이제는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집단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이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도자기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성을 상징한다. 도자기는 담는 거다. 뭐, 그 다음에 뭐, 변형의 용기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파는 도자기,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도자기는 뭐야?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것이죠. 그쵸? 이제 그릇이죠. 그런데 이 도자기 파는 여성이라는 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현대화된 여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성의 어떤 사회화, 어떤 사회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이 물건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페르소나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관계를 맺는 어떤 특성이 우리의 내면의 어떤 여성성, 하고 관련이 되죠. 모성성하고도 관련이 되죠. 그렇죠? 이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작은 빨간 모자에서도 배웠어요. 그쵸? 엄마가 그 빨간 모자한테 자, 숲으로 가라. 할머니한테 뭘 갖다 주어야 된다. 그러나 옆에서 한눈 팔지는 말아야 돼. 인사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교육적인 어떤 측면도 갖고 있는 게 여성의 어떤 사회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현대적인 어떤 모성들, 현대적인 어떤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제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모성, 이 현대 여성은 사회적인 모성을 역할하죠. 왜? 아버지가 하는 역할까지 다 엄마들이 하잖아요, 요즘에.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현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성숙한 모성성의 실현을, 이 도자기 파는 것으로, 예,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 하찮은 도자기를 파는 거잖아요. 하찮은 도자기를 판다라는 거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아니무스에 흠뻑 팽창되어 있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고고하고 뭐 잘난 여성의 그 잘난 척하는 그 부분을 죽여야 되죠. 그죠? 그러한 부분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 수치스러움, 그 다음에, 그 수치스러움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죠? 너무나 도도하고 뭐 뭐든지 다 잘났고 이런 사람은 이 겸손을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예, 그다음에 조금 자신이 그 남성을 비하했을 때 그 비하하는 것처럼 여성이 그냥 뭐 시장에서 물건을 판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서 그러니까 낮은 신분으로 내려가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를 보면은 도자기를 막 팔고 있는데 술 취한 병사가 나타나요. 느닷없이. 그죠?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제 말을 타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공주가 팔고 있는 이제 도자기를 중간으로 말을 타고 달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도자기가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요 그림입니다. 그죠? 완전히 도자기들이 나뒹구는 거죠. 예, 시장 한복판에서 이 말을 탄 이 병사 때문에 이 말을 타고 등장하는 술 취한 병사를 이제 보자고요.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는 도자기를 파는 여성을 방해하는 자죠. 그죠? 이것을 방해하는 자예요. 근데 이 말을 타고 등장하는 이 남성, 여기서는 이제 병사로 등장했지만 신화에서 보면은 왕이에요. 그죠? 켄타우로스. 왕이, 그러니까, 켄타로우스 신은 반신 반마잖아요. 그쵸? 상체는 인간, 하체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체적으로 동화 속에 등장하는 왕들은 뭐예요? 말을 타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에 대한 어떤 상징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왜 말을 타냐 하면 이 말이요, 귀가 밝대요. 그리고 말이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옛날의 이야기거든요. 말이 이렇게 어떤 것이 있냐면 천리안이래요. 멀리를 본대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말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은 귀신도 볼 줄 안대요. 근데 대체적으로 동물들이 귀신 보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느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집안에 키우는 동물, 개라든가 어떤 고양이,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 영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 중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말 발굽에 이렇게 보면 편자가 있잖아요. 그 편자가 상징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쓰여요. 무엇으로도 쓰이냐면은 말은 탄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말을 탄다라는 측면에서 이 왜 말을 타냐 하면은 이 주인과 한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을 타고 등장하는 어떤 신, 결국은 여기서는 그냥 말을 타고 등장하는 술 취한 병사에 불과하지만 의미로 보자면 신화적인 측면, 신화를 가지고 와서 이 이야기를 확장시켜 보자면 이거는 이제 왕과 말이다. 어찌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스러시 비어드 왕이 변신한 거죠. 그죠? 스러시 비어드 왕이 무엇으로 변신했어요? 거지로 변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타고 등장하는 술 취한 병사로 등장을 했어요.